나는 요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니,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찢어져 버린 상태라고 봐야겠지.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이 정도로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 시어머니랑 어울려서 싸우던 시절도 그리워질 정도야. 남편 정호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름 성실한 척은 했어. 근데 요즘 뭔가 이상했어. 자꾸 밤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은 비번으로 꽁꽁 잠가놓고 뭐 나도 귀찮아서 그냥 넘겼지. 결혼하면 다 그렇다잖아. 열정은 식고 그냥 동료 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도 정호는 늦게 들어왔어.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거든.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갔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 왜 안 자고 있어? 그가 말했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 옷에서는 낯선 향수가 풍겼고 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어. 늦었네. 응, 회사에서 회식이 좀 길어졌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 회사 회식? 내가 회사 다닐 때도 그 핑계로 딴짓하던 애들 꽤 많았거든. 며칠 뒤 나는 정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열쇠 카드를 발견했어. 그때 머리가 텅 비었어. 아니, 이게 말이 돼? 호텔 열쇠 카드라니. 이게 뭐야? 그에게 바로 물어보지는 못했어. 내가 혼자서 확신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 수진아, 너 흥신소 알아? 수진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야. 당연히 그런 쪽으로 빠삭했지. 며칠 후 내가 받은 흥신소 보고서는 내 상상보다 더 끔찍했어. 정호는 회사를 핑계로 주말마다 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심지어 그 여자는 내가 알던 사람이었어. 바로 내 절친인 혜진이었어. 보고서를 들고 온몸이 떨렸어. 이게 말이 돼? 혜진이는 내가 결혼식 때 부케까지 준 애야. 그날 나는 정호한테 말 안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 며칠 동안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고향에 갔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지. 근데 고향에서도 진짜로 도망칠 순 없더라. 혜진한테서 전화가 왔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는데? 내가 따졌더니 혜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호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어. 너랑 안 맞는다고 했어라고 하더라.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 혜진이한테 소리쳤어. 웃기지 마. 내가 친구면 친구답게 말렸어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 혜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 며칠 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정호를 마주봤어. 우리가 이혼해야겠지? 정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 실수? 실수로 호텔을 예약해. 실수로 내 친구랑 됐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 정호는 마지막까지 혜진이랑은 끝났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내 눈앞에서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쌓아올릴 자신도 없었어. 이혼 후 나는 혼자가 됐지만 후회는 없었어. 내 삶은 나를 위한 거잖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정호도 혜진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말이야. 이혼하고 나서 솔직히 조금 막막했어. 내 나이 35, 회사 생활 접고 살림하느라 경력 단절된 주부였잖아.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도 이혼 소송 비용으로 많이 날렸어. 그래도 집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려고 했지. 근데 그걸 누가 그러더라. 이혼하면 진짜로 인간관계가 걸러진다고. 결혼했을 땐 나름 잘해주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손절하는 거야. 심지어 내 친척들도.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지. 애도 없는데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혼까지 해. 여자가 참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어.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서 펑펑 울다가 그나마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셨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돈도 다 떨어지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일을 구하려고 나섰어. 예전에 하던 마케팅 쪽으로 다시 발을 들이려고 했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 나보다 어린애들이 면접에서 내 앞에 서 있는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 경력이 좀 오래 비셨네요. 그동안 다른 활동은 안 하셨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헛웃음만 나왔어.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어.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한 지인을 알게 됐어. 화장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마케팅이 약해서 고민이라는 거야. 내가 괜히 나섰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 실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처음엔 지인의 사업을 돕다가 점점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어. 근데 그때 엉뚱한 데서 다시 문제가 터졌어. 정우가 연락을 해온 거야. 잘 지내. 뜬금없는 연락이었어. 한밤중에 술 취한 목소리로. 왜 연락했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순간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 정우야, 너랑 나는 끝났어. 그거 몰라.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근데 정우는 끈질겼어. 혜진이랑도 끝났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 내가 혜진이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다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렸을까? 다음 날 나는 정우가 보낸 문자를 혜진한테 캡처해서 보냈어. 내 애인이 나한테 이런 짓 하네. 잘 좀 관리해. 혜진이는 몇 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어. 나도 몰랐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근데 이제는 혜진이가 울건 말건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 다 무뎌진 거지. 나는 그저 둘이 잘 살아.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어. 그 이후로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살짝살짝 녹여서 마케팅을 했어. 이혼 후에도 새 삶을 찾은 이야기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주문도 점점 늘어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다시 생겨났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정호도, 혜진도, 그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말이야. 그날 내 쇼핑몰 첫 매출 1천만 원을 찍었을 때 혼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 서울의 불빛이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어.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 이제야 진짜 내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 쇼핑몰은 점점 커졌고 직원도 2명을 뽑을 정도로 바빠졌지. 내가 만들었던 콘텐츠가 점점 화제를 모으더니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가고 나름 이혼 후 성공한 여성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어. 솔직히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 마치 내가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소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우 씨 어머님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전 시어머니가 떠올랐지. 날 참 싫어했던 그 시어머니. 나중엔 그냥 포기한 사람처럼 날 무시하던 그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잠깐 볼 수 있을까? 꼭 할 말이 있어서. 내키진 않았지만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약속을 잡고 나갔지. 그날 커피숍에서 본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 얼굴은 반쪽이 됐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어. 손까지 떨리고 있더라. 소은아, 내가 싫겠지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갑자기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말씀해보세요. 정우가 많이 힘들어해. 혜진이랑도 끝났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계속 생각나나 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질 않았어. 그냥 피곤했어.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바라세요? 한 번만 만나줘. 정우가 널 너무 그리워해서 그래. 나는 웃음이 나더라. 참 희한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전에 나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그저 덤덤했어. 어머니, 저도 정우 힘든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사람 힘든 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죄송하지만 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발 저희 일에 다시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 커피숍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후련했어. 다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쇼핑몰은 작은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확장됐어. 첫 오픈 날, 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선 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지. 그리고 그날 밤 지인들과 축하 파티를 하면서 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에 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지인 중 한 명이 물었어. 소은아, 앞으로는 뭐가 목표야?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그냥 계속 이렇게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거. 그게 내 목표야. 과거에 대한 미련도 복수심도 다 내려놓았어. 남은 건 오로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미래뿐이었어. 그렇게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 정말 평온할 때일수록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는 법이야. 어느 날 아침 매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는데 직원 하나가 내게 다급히 뛰어왔어. 대표님, 밖에 어떤 남자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대표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심장이 순간 철렁했어. 누구지? 설마 정우?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정우가 서 있었어. 얼굴은 잔뜩 상기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 소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 정우야,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냥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너한테 다시 용서받고 싶어.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어. 그래서 정우를 붙잡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 정우야,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얘기는 끝났잖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나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어. 소은아, 너 없인 못 살겠어. 나 진짜 바보였어. 그때 내가 날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우스워졌어. 정우가 하는 말은 전형적인 미안하다는 핑계였고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우야, 내가 뭐라 해도 난 너한테 돌아가지 않아. 우린 이미 끝났고 난 내 삶에서 너무 행복해. 그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걸 보면서 한때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정우야. 그렇게 정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어. 그 이후로 그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몇 달이 지나 내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 덕에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었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내게 누군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어. 대표님,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랄까, 의외로 차분하고 젠틀한 분이에요. 호기심이 들어서 응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 그는 예전에 내가 쇼핑몰을 처음 도울 때 조언을 해줬던 마케팅 컨설턴트 박현우였어. 오랜만이네요, 이소은 대표님.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어.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어.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사람과 기회를 통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박현우와 나는 자주 만났고 그는 내게 사업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줬어. 그의 차분한 조언과 웃음은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어떤 감정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따뜻했지.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를 향한 내 감정이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나를 판단하지도 과거를 묻지도 않았어. 오직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지. 그리고 마침내 나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배웠고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어. 삶은 때로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야. 난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박현우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었어. 그는 내가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을 다시 찾게 해줬거든. 그와 함께 있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용히 물었어. 소은 씨,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 행복이라. 정말로 지금의 나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어. 응, 맞아. 많이 행복해.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봐?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행복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 박현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해도 될까? 이제 내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는데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서웠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거든. 며칠 후 현우가 나를 초대했어. 그의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나보다도 내 사업을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 내 쇼핑몰의 작은 변화와 성장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 소은 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정말 멋져요. 그가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묵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더 솔직한 말을 꺼냈어. 소은 씨,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 현우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무서워.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옆에서 소은 씨가 걸어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 데이트도 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갔지. 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고 나도 점점 그의 진심에 답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다시 찾아왔어. 정우였어. 그는 나와 현우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본 건지 갑자기 나를 찾아와 분노를 터뜨렸어. 소은아, 어떻게 내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웃고 다닐 수 있어? 나는 정우의 억지스러운 분노가 웃기기까지 했어. 정우야,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잊어버릴 수 있어? 쉽게? 정우야,
난 내가 나한테 준 상처를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들 여지는 없어.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자리를 떴어. 정우의 분노도 혜진의 배신도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 현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어. 그는 단순히 내 연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버팀목이었어.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진짜 동반자가 되어갔지.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 소은 씨,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어.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 현우 씨, 이건.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 그냥 부담 없이 받아줘요.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난 그저 소은 씨가 내 인생에 있어준다는 게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현우가 준 반지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생각했어. 한때 부서졌던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를 믿고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현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어. 현우 씨, 우리 같이 걸어가요.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 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 박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마치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은 것 같았어. 그의 곁에서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 그저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은 기분이었지. 우리는 약속한 대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시간을 쌓아갔어. 주말이면 작은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보냈어. 현우는 늘 나를 배려했고 무엇보다 나의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 겨울의 바다는 적막하면서도 묘하게 평온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앉아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 소은 씨,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현우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요. 고생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난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웃었어.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소은 씨가 웃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현우 씨. 네. 우리 같이 살까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소은 씨가 그렇다면 당연히 좋죠.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나를 끊임없이 응원해줬어.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과제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어. 내 부모님이 문제였어. 동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 소은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니. 내 아빠는 기절하시겠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엄마의 잔소리는 한동안 계속됐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내 선택을 누구에게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 한편 현우는 자신의 가족과도 솔직히 말했어. 그의 부모님은 다행히 이해심이 깊은 분들이었어.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새삼 느껴졌어. 동거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문제들에도 직면했어. 생활 습관 차이, 서로의 바쁜 일정, 때론 사소한 오해가 쌓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우는 내게 늘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리 없잖아요. 같이 해보면 돼요. 그 말에 나는 언제나 마음이 놓였어. 결국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 사업도 사랑도 삶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